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어제 제가 오랜만에 주말에 영상을 하나 좀 찍어서 올려드렸는데요. 뭐 카카오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올려드렸었죠. 뭐 반응이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나름대로 야, 그동안 내가 좀 너무 많이 게을렀구나 하는 그런 반성을 또 좀 하게 됐고요. 어쨌든 좀 많은 관심 쏟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 댓글에 어떤 분이 회원가입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분간은 유튜브에서는 뭐 그런 얘기, 저 뭐 유료 회원가입 뭐 이런 얘기, 제가 뭐 어디서 뭘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지금 뭐 아마 저를 기존부터 좀 알고 계시던 그런 분들도 포함이 돼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뭐 그전에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이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면 그냥 일단은 모르는 걸로 그냥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 유튜브도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뭔 얘기냐 하면 뭐 어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좀 그 어떤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이 유튜브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참 진짜 이상한 분들 많으세요. 그 댓글에다가 뭐 호구 낚시를 하네 마네 뭐 이딴 얘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자, 뭐 그딴 소리 들으면서까지 뭐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뭐 당분간 저 유료 저 어디서 뭘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냥 영상에만 이렇게 좀 충실하게 할 테니까 저 뭐 정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좀 그냥 나중에 인연이 되면 뵐 수도 있겠죠. 인연이 되면 뵐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많은 관심 쏟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해외 증시 동향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뉴스들 좀 짚어볼게요. 그런 뉴스가 있었죠.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지금 현재가 심각하게 훼손돼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2단계 무역 협상은 생각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시장도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지만 생각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면 이제 트럼프가 항복을 하나 봐요.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썼습니다. 미국은 지난 주말에는 7만 명이 넘었고 또 6만 명 이렇게 6만 3천 명씩 이렇게 감염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왜 이렇게 가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워낙 이상한 사람이라서 뭐 그래서 그런 거겠죠. 자, 그리고 저 미국이 저 신장 위구르법 관련해 갖고 그 신장 지역의 고위 관리들을 좀 제재를 했어요. 제재를 했는데 이거는 내정 간섭이다. 우리도 니네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안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냥 때리면 맞고 있으면 이 중국 사람들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죠. 뭐 중화 사상이라서 뭐 세상의 중심은 지들이고 다 호랑캐잖아요. 나머지는 다 호랑캐니까. 아마 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3대 지수가 다 좀 좋았어요. 이유는 저 처음에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와서 장 초반에는 조금 마이너스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렘데시비르가 환자 사망률을 한 42%, 62%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요게 좀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고요. 또 바이오엔테크라는 기업이 코로나 백신을 뭐 10억 명분을 생산할 수 있는 뭐 그런 체제를 갖출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바이오엔테크의 CEO라는 사람은, 이 바이오엔테크는 화이자하고 같이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연말까지 백신 사용 승인 준비를 마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백신 사용 승인 준비를 마친다.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요. 자, 연준 총재들도 조금 어떤 얘기들을 좀 했어요. 댈러스 연 총재 같은 경우는 추가 재정 부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디플레이션 시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곧 이 얘기인 즉슨 뭐 금리 인상을 곧 뭐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인상을 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또 전에도 연준에서 못을 박았죠. 2022년까지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앤서니 파우치 미국 감염병 연구소장, 이분은 트럼프는 그런 얘기를 했죠. 99%가 무해하다, 코로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파우치 소장은 천만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WHO에서는 뭐 현재 상황에서는 코로나19가 사라질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렘데시비르를 만든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참 재밌는 회사예요. 이게 음모론 뭐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 신종플루 그 치료제죠. 타미플루라는 약, 뭐 그것 때문에 좀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뭐 작은 바이오 회사였는데, 그것 때문에 그 타미플루라는 그 약 때문에 그 세계 10위권 제약사로 그냥 일거에 그냥 도약한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근데 요런 부분들도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릴 시간은 없고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말에 시장 움직임들 한번 좀 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권 증시는 조금 안 좋았었죠. 자, 우리나라 시장 역시 별로 안 좋았었는데, 상해가 1.95%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홍콩도 1.8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3대 지수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다우가 1.44%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이 1.05%, 나스닥이 0.66%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좀 쭉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약간 아쉬운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33%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뭐 근데 뭐 직접적인 그런 영향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좀 많이 떨어진 쪽이 그런 쪽이었죠. 뭐 AMD라든가 뭐 엔비디아도 좀 떨어졌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로 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물론 뭐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관련이 있긴 있을 텐데, 그렇게 우려스러운 그런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나스닥 10분봉을 보면서 한번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좀 보합권으로 시작해서 뭐 이내 좀 쭉 밀리는 모습이었죠. 자, 요게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은 지표가 나오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 렘데시비르가 사망률을 62% 정도를 낮춘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은 바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쭉 올라왔다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다 살짝 밀렸다가 마지막까지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마감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봉 한번 볼게요. 나스닥 일봉 보시면 뭐 신고가 행진을 계속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급락하기 이전에 이쪽에 뭐 9,000포인트대 후반 정도 10,000포인트가 안 된 주가였었는데요. 어제 또 추가로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에 추가로 상승하면서 나스닥은 1,617포인트로 마감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흐름들 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살펴봤는데,
국내 증시 수급들을 안 짚어볼 수가 없겠죠.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하던 대로 했어요. 하던 대로. 참 개인 투자자들 정말로 자금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도 1조 300억을 샀어요. 그리고 지난주 뭐 좀 시장이 조금 출렁출렁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대략 보면 뭐 한 2조 6천억 정도 이상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조금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보시면 뭐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도 3,400억 정도 순매도, 기관이 7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한 모습이었고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똑같아요. 별 특별한 수급은 없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980억 정도 순매수, 외국인들이 467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46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선물시장으로 가면 조금 틀려집니다. 얘기가. 선물시장으로 가면 얘기가 조금 틀려지는데, 선물수급 한번 볼게요. 자, 현물 쪽에서는 매도를 했죠. 기관 외국인들 전부 다 현물 쪽에서는 매도를 했는데, 자, 선물 쪽에서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한 2,900억 정도를 팔았고요. 외국인들이 1,894억 정도를 샀습니다. 기관도 1,027억 정도를 샀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이 그렇게 밀리는 와중에 일방적으로 하방, 아랫방향으로 보지는 않았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선물시장은 이래요. 여기 보시면, 자, 이틀째 외국인들은 이틀째 매수를 했고, 기관은 뭐 샀다 팔았다 이런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2,900억 정도를 팔면서 뭐 이틀 연속 선물시장에서는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옵션 시장 한번 볼게요. 자, 옵션은 지난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였는데요. 지난주하고 그 전주, 그때, 그 전주 후반 정도서부터 만기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포지션이 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메이저 포지션이 시장을 뭐 이렇게 들었다 놨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포지션 자체가 좀 미미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게 그대로 좀 맞아 들어간 그런 만기였었죠. 자, 이번 물은 지난 금요일 날 수급을 보면요. 어쩌면, 지금 이제 뭐 만기가 지난지 목요일 날 만기였고, 금요일 하루 거래됐으니까요. 이 하루 거래된 것 갖고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포지션을 이 초반부터 자, 다음 만기는 8월 두 번째 목요일이죠. 8월 두 번째 목요일인데, 어쩌면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 금융투자나 외국인들, 포지션을 지금처럼 이렇게 쌓아간다라면, 어떤 상당히 좀 큰 움직임, 그런 움직임도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는 좀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뭐 하루 움직임 갖고 한 달을 예측한다. 만기 지나고 하루 포지션을 갖고 한 달을 예측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어쨌거나 첫날 포지션은 좀 긍정적인, 시장에 긍정적인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들이 한 73억 정도를 옵션 시장에서 순매수했어요. 금융투자 역시 마찬가지 콜옵션 쪽에서 29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야, 뭐 73억, 29억 뭐 그거 시장에서 껌값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 옵션 시장을 모르시는 분들이죠. 자, 옵션 시장에서는 뭐 9.11 테러 때 보면요. 푸 쪽에서 하루에 500배가 나오는 것도 봤고요. 이번에도 지지난 달인가? 뭐 그때 100배짜리가 나왔습니다. 옵션 시장에서. 100배짜리가 나왔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79억이라고 무시할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콜옵션 쪽에서 외국인들이 73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금융투자가 29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콜옵션 매수라는 거는, 그렇죠. 시장을 위쪽 방향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풋옵션 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풋옵션 쪽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7억 정도를 순매도하는 모습이죠.
금융투자는 28억을 순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얘기인즉슨 외국인들은 콜을 78억 정도를 많이 순매수를 했죠. 그리고 풋매도가 7억입니다. 풋매도 같은 경우도 이게 아랫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윗방향으로 가야, 옆으로 기거나 윗방향으로 가야 수익이 나는 게 풋매도 포지션이에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물 옵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 선물에 대한 영상, 이런 부분들은 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을 보고 공부를 하시고요. 콜옵션 매도 포지션이 있고, 콜옵션 매수 포지션이 있고, 풋옵션 매수 포지션이 있고, 풋옵션 매도 포지션이 있습니다. 자, 뭐, 요 부분은 뭐, 그렇게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좀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결론은 외국인들은 콜옵션 78억 매수, 풋옵션 7억 매도, 윗방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금융투자는 콜옵션도 뭐 한 27억 정도 순매수, 풋옵션도 28억 정도 순매수. 자, 콜옵션도 매수고 풋옵션도 매수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어디든 좋다. 윗방향도 좋고 아랫방향도 좋고 크게만 움직여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해 본다라면 이 외국인들이 위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배팅을 해놨고, 금융투자는 위로 가도 좋고 아래로 가도 좋다, 옆으로 기지만 마라, 이런 포지션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위쪽으로 희망을 걸어도 되는 그런 포지션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투자 전략을 조금 또 세워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요. 자, 코스피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한번 또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는 상당히 좀 체감지수는 굉장히 안 좋았죠. 자, 뭐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져서 시작하진 않고요. 그랬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냥 쭉 바로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랬다고 오전에도 뭐 반등 시도를 하나 싶더니 다시 빼놨고요. 오후장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등 시도를 하나 싶더니 빼놓고 또 슬쩍 올라가더니 또 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줬고, 마지막에는 조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나스닥 선물, 뭐 다우 S&P 선물, 요런 것들이 우리나라 장 열릴 때 조금 마이너스권으로 밀려버렸죠.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받았고, 또 한 가지 중화권 증시가 아까 보셨듯이 별로 안 좋은 모습이었어요. 중국이 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좀 그랬었죠. 마이너스 뭐 0.9% 정도, 이 정도로 시작해서 또 뭐 한 0.5%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오후장 들어서 또 재차 밀리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은 거다, 뭐 그런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일봉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2130포인트. 2130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2130포인트를 붕괴시키지 않으면 그냥 상승 추세에 유효한 거다라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 깼어요. 자, 뭐 장중에 좀 이렇게 아랫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뭐 저가가 2140포인트였으니까 이 22평선 자체를 붕괴시키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자, 뭐 그렇다면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돌발 변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모를까,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을 조금 좋게 그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단 이 시장의 변화를 조금 보시려면요, 미국 증시 선물을 보셔야 됩니다. 미 증시 선물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플러스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좀 변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아침에 방송 한번 하고 영상 올려드리고 끝나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스스로 체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것들 좀 잘 보고 대응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뭐 지금 저런 것들, 뭐 중국 시장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중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부터 열립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좀 눈여겨보시면 될 거고, 오늘은 장 초반에 원달러 환율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9원이나 올랐어요. 자, 그래서 1200원을 다시 돌파하고 끝나는 모습이었는데, 이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또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조금 어려워지겠죠. 자, 근데, 뭐, 지난주 말에 보면 달러 인덱스도 좀 밀리고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조금 좀 마이너스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원화가 강세라는 거예요. 자, 오르면 무조건 강세가 아닙니다. 환율은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약간 틀려요. 정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원달러 환율이 조금 마이너스 놔주고 원화가 강세로 가준다라면 뭐 시장은 뭐 괜찮은 그런 모습일 것 같고요. 자, 말씀드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시면 뭐 오늘도 특별한 그런 어려움은 없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